혹시 여기 나와? 네. 여기는 나와? 네. 자, 첫 번째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의 차이. 이제 성현이랑 가영이한테 다 물어보면 되겠지. 다 알겠지? 가영아 다 기억나지? 성현아, A의 n제곱근이 무엇입니까? A의 n제곱근 n만큼 제곱해서 A. 어떤 수를 n번 거듭 제곱했을 때 A가 되는가? 어떤 수를 n번 거듭 제곱했을 때 A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9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대리나 어떤 수를 제곱해야 9가 되는가? 뭐겠어?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요렇게. 이거 중학교 때 제곱근은 배웠죠? 그 다음에 27의 세제곱근은 무엇인가? 하면 성현아 27의 세제곱근은 뭐가 있어? 3이랑 허수 2개. 봐봐. 얘는 기억하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는 겁니다. A의 n제곱근이란 어떤 수를 n번 곱해야 A가 되는가? 즉 n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3번 곱해야 27이 되는가? 요 방정식의 근 모두가 바로 27의 세제곱근입니다. 그럼 동기가 당연히 몇 개 있겠어? 3개 있지. 그 중에 실수인 거 몇 개 있어? 1개 있지. 그래서 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호가 이거 인수분해 보세요. 이게? 플러스 12 플러스 3x 9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x는 3이라는 식은 하나와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36 27i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얘는 잘 물어보지 않을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건 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편하게 들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는 정역이 실수고 공역이 실수인 범위 내에서만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로그를 배운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를 배울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열을 배우는데 수열은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래서 대수 전체가 어찌됐건 다 함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 원 가면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연속을 배우고 함수를 미분하는 것과 적분하는 걸 배우면 그게 미적분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2는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급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배우고 걔네들의 적분을 배워요. 그게 고등수학 전체보다 이제 너네들 남은 거. 그래서 수상이 아니지.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까지는 도형도 배우고 대수인 뭐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걸 배운다면 앞으로 배우는 2학년 때부터 배우는 내용 거의 전반은 함수라서 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복소수 얘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맞죠? 1학기 중간고사 때 본 거 맞나? 복소수? 기말고사 때 봤나? 중간고사 때 봤어?
복소수 얘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얘기가 나오면 거의 이제 끝입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수능에도 아예 나오지 않고요. 그냥 복소수에 관한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을 거라서 요렇게 27의 세제곱근을 물어보면 그 중에 이제 실수인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실수인 거에. 대신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실수인 것을 물어볼 때가 있고 문제에서 실수인 것을 물어볼 때가 있고 그냥 전체를 물어보기도 하니까 첫 번째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이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n개 있어요. n개.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따지라고 할 거야. 이거는 지금 이거 하는 내용은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수능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내신에는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볼 건데 그거 정리하기 전에 얘랑 차이 한번 봅시다.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얘랑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같이 써놨어요. n제곱근 a는 무엇을 뜻합니까? 정연아. n제곱근 a. a의 n제곱근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영아 어떻게 됩니까? 양수? 세제곱근 27 마이너스 27 이거 양수 아닌데? 자 보시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양수고 얘는 뿔마고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는데 제곱근만 배워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앞으로 자 이걸 자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냐면 세제곱근 12라고 읽을 겁니다. 세제곱근 12라고 읽을 거야. 그럼 얘는 5제곱근 25라고 읽을 거야. 그래서 얘는 숫자를 읽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읽는 거 어떤 숫자를 읽냐면 요 숫자를 읽을 때 n제곱근 a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방정식의 근이 아니라 하나의 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제곱근 10이라고 하면 얘를 말하는 거고 10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동규야 뭘 뜻하는 거라고? 10의 세제곱근 그렇지. x의 세제곱이 10이 되게 해주는 이 모든 x값을 10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지효야 구분돼? 세제곱근 10은 얘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고 10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3번 곱해야 10이 되는지를 찾으라는 말이고 그러면 요 x 중에는 세제곱근 10이라는 실수도 있지만 나머지 허수 2개가 이렇게 나와서 총 3개의 근을 가질 거라고. 요 새끼가 말하는 건 요 3개를 뜻하는 거고 얘가 말하는 건 이거 하나 요거 하나 말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다시 태희야 제곱근 4제곱근 16과 16의 4제곱근의 차이 왼쪽 먼저 16의 4제곱근은 무엇을 구하라는 뜻? x의 16제곱이 x의 4제곱이 16이 되게 하는 x값 인수분해 하시면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수를 16의 4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서정아 4제곱근 16은 제곱근 16은 얘가 2의
4제곱이니까 2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라고. 얘 하나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라고. 이해돼? 얘네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실은 성현아 누가 중요한 거야?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얘 얘기밖에 안 나올 거라고. 근데 얘는 얘랑 헷갈리니까 낚으려고 문제를 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분수지수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첫 번째, 너네 아는 것부터 해보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혜선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돼요. 총 X 플러스 Y번 이렇게 곱하면 돼요. 두 번째, 현서야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빼면 돼요. A의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X제곱 외에 Y제곱은 태규야? 아니 동규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A의 A분의 B의 X제곱은 따로따로 A의 X제곱, B의 X제곱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게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지수 법칙은 아닌데 고등학교 때 워낙 많이 나와서 너네들이 그 방식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요거 성현아,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더하기 빼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풀 거야. 2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더하기 2의 8제곱 더하기 2의 10제곱을 2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8제곱 2의 마이너스 10제곱. 네, 답이 얼마야? 다영아 이거 답이 얼마게? 자, 이렇게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라고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배수에서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라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냐면 공통 인수로 묶는다. 다시 말하면 지수 제일 작은 걸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는 너네가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 빼면 되는 걸 알아서 별로 안 어려워하는데 고등학교 때 나와도. 근데 이제 더하거나 빼라고 이야기하면 묶을 생각을 못해서 문제를 어려워하거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위에 거 2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 4제곱 더하기 2 6제곱 더하기 2의 8제곱. 밑에 있는 거 제일 작은 거 2의 마이너스 10제곱으로 묶으면 그럼 얘는 1, 얘는 2의 제곱, 얘는 2의 4제곱, 얘는 2의 6제곱, 얘는 2의 8제곱. 이렇게 돼서 약분 치면 답은 2의 2승 나누기 2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2의 12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로 필요한 건 요거 하나예요.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우리는 그걸 공통인수로 묶어서 식을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지수의 확장.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은 준영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실제 얘는 무슨 수야? 네가 아는 수의 형태로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음수지수가 나올 거예요. 음수지수. 지수가 음수면 K야 지수가 음수면 나눗셈을 했는데 밑이 똑같은 두 수를 나눗셈 했을 때 뒤에가 크면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쵸? 뒤에가 크다는 건 나눗셈이 이렇게 돼서 분모가 크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종현아, 음수면, 지수가 음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가 큰 상황이니까 음수를 2의 제곱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돼? 이게 첫 번째 음수지수. 두 번째 지수가 0이면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은 얘는 지수끼리 빼면 3의 0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동계 이거 얼마냐? 1. 그럼 0제곱이라는 건 무슨 뜻?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서 나눗셈 했을 때 지수가 날아가는 순간이 0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5의 0제곱은 또 얼마가 되겠어? 1이 될 거고 7의 0제곱도 1이 될 거고 그래서 지수가 이번에 0이면 항상 1이 될 겁니다. 이게 지수의 확장 첫 번째 정수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지수의 확장 첫 번째 정수 보시면 A의 0제곱은 항상 1이고 밑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고 똑같은 걸 나누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N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 지수가 음수가 되면 태선아 어떻게 쓰면 된다고 이건? A의 M제곱 분의 1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수를 3번 곱했을 때 5가 되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썼냐면 세제곱근 5랑 그 다음에 허수 2개 요렇게 했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너네가 아는 거 먼저 합시다. 어떤 수를 2번 곱했을 때 3이 되는 이 x값을 우리는 뭐라고 썼었어? 2개 있지? 누구랑 누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지. 이거 지수법칙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이 x값은 3의 1승이 되려면 그러면 밑이 3이고 지수끼리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제곱이면 그러면 곱해서 3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루트 3을 지수 형태로 쓴다면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엔 세제곱근 4를 지수 형태로 써보면 이 세제곱근 4, 얘 같은 경우는 3번 곱하면 뭐가 된다? 4가 되는 숫자라고. 3번 곱하면 4가 되는 숫자야. 그럼 지우야, 얘를 지수로 쓰고 싶어. 지수. 거듭제곱근 말고 루트 말고 지수로 쓰고 싶은데 그럼 얘는 4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될까요? 얘랑 여기 있는 지수랑 이 지수랑 곱해서 1이 돼야 돼.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확장은 정수랑 유리수만 있는데 유리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만 배우면 이제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지수는 지수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수는 다 끝나요. 유리수 같은 경우는 A의 M제곱분의 1은 얘를 M번 곱하면 A가 되기 때문에 M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이게 이해돼? 그래서 지금 새롭게 배웠네요. 지수 법칙. 지수가 밑이 똑같은 지수들끼리 더하거나 빼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묶어줘야 된다는 내용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되니까. 그 다음에 지수가 정수로 나오거나 유리수로 나왔을 때 정수로 나오거나 유리수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수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요 수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러면 세 제곱근 27은 지수로 바꾸면 종현아 뭐라고 바꾸면 되고 27에 몇 분의 몇? 3분의 1제곱으로 바꾸면 되고 근데 이게 3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는 3이구나 라는 걸 그냥 찾아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다시 4제곱근 625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5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5의 4분의 4제곱이라서 그래서 5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들 지금 한꺼번에 거의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이번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어차피 분수로 배울 거니까 어차피 거듭제곱근은 전부 다 루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거듭제곱근은 전부 다 루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m제곱근 a와 m제곱근 b를 곱하라고 얘기하면 지수로 바꿀게요.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일 거야. 그럼 얘는 ab 전체 n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면 m제곱근 a b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거듭제곱근은 요것만 알고 지수로 바꾸면 너네들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 과정들은 생략하고 얘를 보자마자 예를 들어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8을 구하래. 그러면 얘를 2의 4분의 1 이게 2의 8의 4분의 1 근데 8이 2의 3승이니까 2의 4분의 3 그럼 둘이 곱하면 2의 1승 따라서 2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4제곱근 16이니까 얘가 2의 4제곱이라서 2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어찌됐건 고등수학은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과정들을 생략하고 이해하셨으면 다음부터는 거듭제곱근이 똑같은 것들끼리의 곱은 그냥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끝납니다 라고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연산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똑같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a의 n분의 1승이고요 b의 n분의 1승이라서 a분의 b의 전체 n분의 1승으로 지수법칙으로 줄여줄 수 있고 그럼 결론 n제곱근 a분의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요 중간 과정 지수로 바꾸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는 앞으로 밑이 똑같은 거듭제곱근이 똑같은 두 수의 나눗셈 또한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mp 제곱근 a의 np 제곱은 지수로 쓰면 a의 np분의 np가 될 겁니다. 그럼 약분이 되겠지요. 그럼 이거 결론적으로 뭐라고 다시 쓸 수 있습니까? m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것도 중간은 생략하고 앞에 있는 요 새끼랑 여기 있는 지수랑 약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m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4에 4제곱근 4 이렇게 나오면 요 새끼가
2의 제곱이니까 약분 쳐서 2제곱근 2. 근데 2제곱근은 우리가 계속 썼던 게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거 생략할 거야. 루트 2가 바로 제곱근입니다. 우리 맨날 쓰던 루트 2는 여기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라는 숫자가. 그래서 2는 쓰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 치면 아 루트 2구나 라고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m 제곱근 n 제곱근 거듭 제곱근이 두 번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경우는 안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하면 m 제곱근 a의 m분의 1 제곱이고, 다시 이걸 지수로 정리하면 요 새끼의 m분의 1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a의 m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걸 다시 뭘로 바꾸면 mn 제곱근 a 제곱근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을 바로 갑시다. 루트 두 개 걸려 있으면 얘랑 곱해가지고 하나의 루트로 적을 수 있다. 까지가 거듭 제곱근의 성질. 거듭 제곱근의 성질. 지금 뭘 하냐면 지수 베이스를 배우고 있어요. 지수 베이스. 얘를 먼저 정리하고 이거 쉬었다가 저거 A의 n제곱근 정리해 줄 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수 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쭉 쓸 줄 알아야 되고, 곱하면 더하기, 나누면 빼기, 그 다음에 전체에 걸려 있으면 따로따로 있는 것도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지수에 지수가 있으면 곱하기. 근데 이제 새로운 테크닉 하나만 배우면 위치 똑같은 지수끼리 더하기 빼기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0이라는 지수가 나오려면 나누었을 때 똑같은 걸로 나누어주면 0이라는 지수가 나온다. 그럼 똑같은 걸로 나누었다는 건 1이라는 숫자가 될 거고,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근은 무조건 1이 됩니다. 미체 관계없이. 그 다음에 뒤에가 크면 음수가 나올 거라서 나눗셈의 뒤에가 크다라는 건 분모가 크다라는 뜻이라 이 음수 지수는 다 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리수가 나오면 어떤 수를 어떤 수를 두 번 곱했을 때 3이 되는 숫자를 우리는 루트 3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새끼 지수 형태로 바꾸면 지수 두 번 곱했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 2는 생략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분수 지수가 나오면 다 거듭 제곱근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a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근 a라고 쓰면 되고, 하나 더, a의 n분의 n제곱은 m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분수지수는 거듭제곱근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매번 거듭제곱근을 분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건 좀 빡세니까, 귀찮으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속도가 안 나서, 그래서 똑같은 거듭제곱근끼리 곱하거나 나누는 건 하나의 거듭제곱근을 사용해서 표현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앞에 있는 숫자와 지수랑 약수가 있으면, 공약수가 있으면 약분해도 괜찮다. 지수로 바꾸면 약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루트에 루트가 걸려있는 상황은 n분의 1, n분의 1 해가지고 곱할 거라서 mn분의 1이 되는 상황이므로 얘네들이 한 방에 곱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는 쉬었다가 선생님이 요 얘기 마저 더 할게요. 요 얘기 마저 더 할게요.